미카시. 다시 돌아온 클래시 심야 토크입니다. 오늘도 산후조리원입니다. 미리 찍어놓은 영상들이 있는데 그 영상들만 올리기에는 또 클로버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서 중간중간 이제 제가 또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심야 토크를 산후조리원에서 좀 찍어볼까 합니다. 그래봤자 이제 여기 오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이후에 한 편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오늘은 진짜 심야네요. 지금 3시 50분입니다. 새벽 퇴근을 하고 와서 한 2시간 정도 튼튼이를 안고 있다가 보냈는데 그러면은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엄청 진이 빠져요. 그래서 좀 자고 일어나서 할 말들을 좀 정리하고 나니까 이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지금 이렇게 30대 중반이 돼서 아들을 낳고 이제 안아보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엄청 오래 살진 않았지만 여지껏 살면서 참 큰일이 많이 지나갔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수능도 보고 군대도 다녀오고 취업도 하고 승진도 하고 퇴사도 하고 사업자도 내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제 아기도 낳아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이런 매 순간 인생의 과업들마다 제가 겪어보기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청 힘들 거라고 했지만 막상 다 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힘들진 않았다는 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육아는 진짜 힘들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이 아니라 막 잘 하고 싶고 잘 해야 하는 거니까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살면서 겪었던 그런 과업들보다도 훨씬 이제 다른 레벨의 일일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어느 정도 해보고 나서 후기를 영상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왜 사람들은 자꾸 본인들이 나보다 먼저 해본 것들에 대해서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걸까? 그게 좀 궁금해졌어요. 가장 쉽게 떠오르는 예시는 이제 결혼인데,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튜티님과 저는 한 번도 크게 싸운 적이 없거든요. 근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한순간씩 짚어보면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커플이 싸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치 그러면 안 된다는 듯이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제 연애를 시작했을 때도 우리는 잘 맞아, 잘 안 싸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직 연애 초반이라서 안 싸우는 거야. 그래서 연애를 1년 정도 했을 때 얘기를 하면, 결혼 준비해봐, 분명히 싸운다. 결혼 준비를 할 때도 안 싸워서 이런 얘기를 또 하면, 결혼해서 막상 살아봐, 분명히 싸운다. 막상 결혼해서 또 우리가 안 싸우고 잘 사니까 나중에 애 낳아봐. 그래서 이제 애를 낳잖아요. 우리가 애를 낳고도 만약에 엄청 크게 싸우지 않게 된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할지 궁금해집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류의 얘기는 아주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것 같아요. 하다못해 이제 어릴 때 같이 놀던 형들한테는 제가 이제 초등학생일 때, 야 그때가 좋을 때다, 중학교 와봐라, 제가 중학생이 됐을 때 이제 고등학교 와봐라, 대학교 와봐라, 동아리 회장 돼봐라, 군대 가봐라, 운전해봐라, 취업 준비해봐라, 취업해봐라, 퇴사해봐라, 결혼 준비해봐라, 결혼해봐라, 애 낳아봐라, 엄청 힘들다, 다 계속 엄청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자랐던 것 같아요.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30대 중반까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정말 이상하다 싶어서,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은 아직 경험을 못했지만 본인들이 경험을 해본 것에 대해서 힘들었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 힘든 걸 나는 해냈다라는 전제를 깔기 위함인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상대방에게 주입을 시키면 대화나 관계에 있어서 우위를 잡기가 굉장히 수월해지는 그런 화법인 거죠. 그런 식의 화법이 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느냐? 제 생각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많은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장교로 군 생활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제가 참모 보직을 맡게 됐었어요. 근데 그 보직은 정말 일도 많고 상당히 힘들기로 유명한 보직이었는데, 계속 다 이렇게 힘들다고만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이 사기가 꺾이고, 어쨌든 내가 이 일을 또 거의 한 1년 반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자꾸 이제 겁만 나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해보니까 엄청나게 뭐 난이도가 높거나 막 죽을 만큼 힘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짐을 했던 게, 나도 전역할 때가 가까워질수록 후임자가 또 밑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오면 힘들다는 말보다는, 뭐 힘들다는 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생각보다 할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이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고, 비효율적으로 왜 작성되는지 모르겠는 그런 문서들을 다 없앴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일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팁들도 많이 주고, 그랬더니 이제 그 후배랑은 지금도 이제 종종 연락하면서 지내는데,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만큼 힘들진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는 좀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가장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이것저것 인생 경험을 해본 것들에 있어서 제가 지레 겁먹고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막상 그 일이 닥쳐오고 제가 이제 해내고 난 뒤에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순간순간은 되게
힘들었을 때가 있었죠. 근데 사람들이 말했었던 것만큼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나는 경험을 못 해봤는데 본인들이 경험을 한 것에 대해서 힘들다고 말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근데 또 예외적으로 나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경험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힘들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 누군가의 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맞닥뜨릴 수 있는 대표적인 도전은 퇴사나 이직이나 창업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은데, 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도전이라는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왜 자기도 안 해봤으면서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 물론 이제 우려 섞인 그런 조언이나 충고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도 이제 사실 딱 보면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 아닌 경우들을 모아서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이런 심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환경에 놓인 누군가가 본인과 달라지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조언을 해주는 입장에서도 이게 당연히 본인도 안 해본 거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얘기들이 그게 안 되는 이유 혹은 어려운 이유, 문제점, 한계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제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과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것을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재밌는 게 사람은 낙관적인 얘기를 할 때보다 비판적인 얘기를 할 때 훨씬 똑똑해 보이고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또 이제 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사실 뭔가 이 도전에 대한 고민을 얘기를 할 때 훨씬 더 난이도가 높고 중요한 포인트는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건 정말 쉽지 않죠. 이 과업에 대해서 정말 깊게 고민해본 사람, 더 나아가서 어느 정도 성공을 시킨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얘기겠죠. 한마디로 이런 도전적인 과업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전자보다는 후자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맞는 거겠죠. 아무튼 얘기가 길었는데 결론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아직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미 해본 사람과 대화를 한다면 많은 경우에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고들 한다. 하지만 이제 막상 해봤을 때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만큼 힘들고 어렵지는 않았다.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달은 어느 순간부터 좀 여기에 대한 오기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지금 딱 얘기하면서 생각나는 저의 오기 중에 하나는 회사 사람들이랑은 정말 친한 친구가 되게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또 있었어서 저는 당시에 되게 재밌게 놀았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선후배들이. 지금도 굉장히 잘 지내요. 이렇게 코시국이 심하기 전까지는 정말 모임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아예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나는 보통 사람들의 평균보다 상황 판단력이나 문제 해결력이 더 뛰어나구나. 이게 실제로 제가 더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상대방이 그거 힘들걸, 이러이러해서 그렇게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울걸, 이렇게 여러 가지 예시를 들면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걸 고지고대로 듣지 않고 어느 정도 희석을 해서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아직 해보지 않은 도전에 대해서 고민이 클 때는 아무에게나 조언을 구하지 않고 그걸 어느 정도 성공시킨 사람에게만 조언을 구한다. 무분별하게 아무 사람에게나 그런 고민을 털어놨다가는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얘기만 들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확실히 뭔가 인생에서 조금이라도 만족할 만한 성취를 해본 사람들은 일단 해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혹시라도 자기가 가진 노하우나 팁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거 얘기를 해주려고 하고 같이 그 도전을 가능케 할 만한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게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그런 사람들이 많진 않죠. 그러니까 잘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의 최종 결론은 이 영상을 보시는 10대나 혹은 20대 초반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아직 해보지 않으신 일에 대해서 지레 겁부터 먹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원래 사람들은 다 힘들다고 한다. 근데 어찌저찌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그걸 직접 맞닥뜨려서 하고 분투 노력을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고 적응이 되고 나중에 돌아보면 할만했구나 싶다. 저는 그래서 항상 오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당신들은 힘들고 안 된다고 하지만 나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저는 항상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답이 어딘가에 있는데 아직 제가 못 찾은 것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안고 계신 문제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으세요. 당신은 멋집니다. Always.